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새해 첫날의 시작은 나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근데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는 항상 좀 엇갈리네요.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미국에 투자한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웃고 계셨는데 이제 새해와 동시에 좀 분위기가 바뀐 걸까요? 여전히 미국에서는 좀 맥을 못 추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5일 연속 약세가 이어지면서 연패 행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산타 랠리는커녕 연패 행진으로 입이 모이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인데요. 여기에 또 지수 하락을 더 부추겼던 건 테슬라의 낙폭이었습니다. 테슬라 4분기 인도량이 나왔는데 직전 분기와만 비교했을 땐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컨센서스는 현저히 또 하회하면서 지난해, 작년에 총 차량 인도량이 179만 대를 기록한 건데요. 자, 이렇게 아쉬운 성적표가 나오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해버린 겁니다. 때문에 테슬라 무려 6% 가까이 하락을 한 건데 최근 들어 테슬라 이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쩌면 다시 승기를 지게 된 그 배경에 주역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면서 테슬라 많이금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본업에 대한 뚜껑을 열어봤더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바로 반응이 됐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테슬라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에 대한 또 센티의 악영향, 우리 2차 전지에 미칠 것들 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다만 우리 시장은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마지막 거래일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약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상반기는 중소형주들의 상승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어제장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테크, 이렐시스 모두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동안 로봇의 대장이라 꼽혔었던 두산 로보틱스도 상한가에 근접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밖에 아랫단에 있는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두 자릿수 상승세 보였는데요. 자, 특히나 이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연관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등극한 기업, 또 삼성전자 로봇의 감속기를 공급한 이력이 있는 기업 등 관련해서 굉장히 급등이 세게 나왔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로봇 쪽에 집중하는 사이 그 아래 밸류체인으로 꼽히는 센서나 카메라 모듈 쪽도 괜찮았습니다. 원래 센서나 카메라 모듈 하면 자율주행 관련주로 꼽히는데 어제는 여기까지 그 훈풍이 이어졌던 거죠. SOS의 퓨런티어, 물론 상승률의 측면에 있어서는 로봇주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올해 상반기 로봇주들이 대거 이끄는 흐름 속으로 이어진다면 지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듯 보입니다.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로봇들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준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에서 화제가 됐었던 협동 로봇처럼 제조용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료 서비스 같은 서비스용 로봇을 봐야 하는 건지 첫 번째 기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으로 직접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아래 밸류체인들도 굉장히 다양하죠. 보시는 것처럼 센서나 카메라 모듈 쪽 또는 액추에이터, 다시 말해 좀 감속기, 어제도 저희 관심주로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관절에 속하는 그런 부품단으로 내려가야 하는 건지 어떤 기준점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로봇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장의 한 축이 됐었던 건 수출 쪽이었습니다. 1월 1일자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것들은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나 좀 고무적인 성적을 거뒀던 화장품, 전력, 그리고 반도체 쪽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내주면서 대부분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이건 이번에 나온 지난 데이터고 어제 또 정부가 오전장에서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방산의 신수출 사업으로 방위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출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자, 이로 인해서 LIG 넥스원, 물론 로봇주랑도 엮여 있긴 합니다만 그 밖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대표적인 4사와 함께 우주항공의 대장으로 꼽히는 또 HVM의 시세도 괜찮았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을 보시면 이제 잘 나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잘 나올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기준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는 수출주에 대한 희망을 걸어야 할지 고환율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한 옥석 가리기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 부분 두 가지 포인트 집중적으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 밖에 볼만한 플러스 알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도 이제 미국의 제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기업들에게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상무부가 밝힌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처럼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한 30곳 정도니까 꽤나 그 포션이 큰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받을 영향은 큰 건지 또는 우리가 제3의 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은 있는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이어서도 볼까요? 자, 미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AI를 악용해서 사이버 공격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공동 연구를 해서 이를 막아보겠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맞손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고요. 끝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입니다. 지난해 차량 인도량이 179만 대로 현저히 컨센을 하회했다는 것. 물론 4분기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조금은 꺾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도 타격을 피해 갈 수는 없었네요. 우리나라 어제도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폭발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 2차 전지 쪽에 센티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물론 테러범의 소행이다라고 좀 추정이 되는 바는 있지만 오늘도 별로 좋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장 초반의 변동성은 유의하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수출에 대해서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 옥석 가려내 보겠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로봇주부터 빠르게 옥석 가려내 볼게요. 자, 우리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한두 달 전부터 로봇에 대해서 로봇은 내러티브다라는 또 명언을 쏘셨는데 진짜 첫 거래일에 그렇게 신명나게 지금 반응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내러티브라는 거는 그쵸. 분위기 때문에 간다라는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 어제 하루 만에 또 많이 올라서 부담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삼아보면 될까요? 로봇을 봐야 될까요? 뭐 센서를 봐야 될까요? 이런 기준들. 물론 이제 내러티브라는 게 흔히 뭐 테마의 뭐 단기 연속성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는 큰 그림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왜 AI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시장에 크게 파급력을 이제 보는 건지 물론 아까 이제 앵커님도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 이제 생산량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연간 대략 200만 대 채 못 나왔죠.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향후에 이제 자동차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격적으로 공장에 투입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삼성전자가 12월 31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본격적으로 인수를 했냐?
그만큼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제조업 회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공장에 투입시켜서 가격 다운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가 어떤 해냐? 중국 같은 경우가 2025년 로봇 로드맵에 전 세계 1위까지 올라가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힌 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동안 유비텍이나 샤오미나 하웨이나 GD 로보틱스와 같은 많은 수많은 로봇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력도 많이 올라왔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뭐 테슬라나 그리고 엔비디아 등 여러 이제 빅테크 업체들 이 로봇 쪽에 대한 본격적인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제조업 시장, 지금 물론 이제 현대차도 그런 측면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해왔고 삼성전자도 그랬다면은 그 다음 차례는 아마 삼성전자 인수한 이후부터 포스코와 하나와 LG전자들은 비상 소집이 열렸을 겁니다. 아, 우리도 빨리 지금,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게 기술력이 좋은 건 알고 올라올 건 알고 있지만은 안 되겠다. 우리 돈 너네 지금 빨리 투자할 테니까 빨리 기술력을 빨리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포스코와 다른 업체들도 우리도 지금 여기에 대한 경쟁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우리도 충분히 많이 뒤처질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규모 이제 M&A 투자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차례가 뭐냐? 분명 이제 물론 지금 현재 정부 상태가 조금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추후에는 일단 로봇 관련된 국산화에 대한 좀 푸시가 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본이 부품 기술력이나 워낙 이제 앞서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만큼 우리나라 뭐 액추에이터 감속기나 센서나 많이 따라온 건 맞습니다. 따라온 건 맞습니다만은 물론 워낙 이제 로봇 산업이라는 게 예민하고 그만큼 감속기에 대해서 이 잠깐만 실수를 하더라도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빠르게 이제 우리나라 국산화할 수 있게 기술력에 대한 투자가 좀 정치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내러티브가 단순하게 상한가 한 번 끝났고 두 번 끝났다가 아니라 이게 분위기가 다른 쪽으로도 파생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산화는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요. M&A 지금 뭐 삼성전자는 이미 최대 주주가 됐지만 LG도 엔젤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포스코도 어제 뉴로메카에 대한 힌트를 출연자분께 얻었어요. 그럼 일정 부분 다 투자를 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뭐 더 어떻게 해본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시총이 뭐 2조짜리도 있고 3조짜리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회사들이 대부분 500억도 못하는 이제 매출을 연간에 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연구진들이 다 포항공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 카이스트 출신이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특히 포항 공장도 작년에 이제 증설을 했고, 오히려 이제 그런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연정용 로봇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철강 용광로에 넣을 수 있는 로봇을 실제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향후에 생산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포스코가 향후에 더 강하게 투자를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 좀 상황이고, 물론 색깔은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 거는 흔히 가정용 로봇에 대한 생산, 이쪽에 삼성 계열사 쪽에 대한 투입을 시키기 위함이고, LG전자도 로보티즈나 그리고 로버스타나 엔젤 로보틱스나 이런 것도 그 LG 그룹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뭐 가정용 등의 시스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이제 본격적으로 더 강하게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조금 파생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랑 LG 쪽은 서비스용이고 나머지 기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같은 제조용이고, 혹시 이건희 대표님도 이런 측면에서 대기업들이랑 M&A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던 건가요? 그렇죠. 일단 뭐 돈은 돈을 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어제 4조 1천억까지 올라왔는데 올해 매출이 176억 정도입니다. 와, 너무 많이 적자고요. 한 1,760억이면 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엄청 네. 고평가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월봉 차트 한번 보면 사실 주가가 올라온 게 그 전에 17,000원 뭐 2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이제 회사가 3만 원대까지 갔을 때도 비싸다고 했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사실 2023년도에 1월 그때도 1월 달이죠. 1월 초에 외국인 그 삼성전자가 지분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래서 로봇 얘기가 그때는 무슨 얘기였냐면 로봇은 대기업이 지금 아직 이제 성장 초입 단계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력이 되게 중요하죠. 네, 망하지 않으려면 계속 돈을 투입해줘야 됩니다. 연구도 해야 되고, 뭐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지분을 사면서 투자를 하면서 급등을 했고 또 이제 삼성전자 일부 임원들이 이제 가서 거기에 이제 임원을 맡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조만간에 인수가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작년이었죠. 근데 작년에 주가 보면 거의 횡보거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기대감이 올해 이제 12월 31일 날 반영되면서 올라왔는데 물론 추가 상승은 더 가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로봇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질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주가는 많이 비싸졌죠. 네. 예, 그래서 이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 주식 사시는 분들이 실적 보고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SBB테크 어제도 상한가 갔는데 이 회사도 사실은 버는 돈이 없거든요. 감속기 회사죠. 예. 근데 감속기라는 게 또 엄청난 기술이 뭐 필요하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게 뭐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풀려가지고 얼마나 일본 걸 잘 베껴서 잘 만드느냐. 그죠. 감속기는 네. 일본이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로봇주들은 지금 너무 비싼 거고요. 그다음에 좀 긍정적으로 보면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지금 AI가 돈을 못 버는데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금 산업을 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로봇도 마찬가지로 지금 엄청나게 돈을 들이는데 여기에 이제 이거에 가속화를 시킨 게 어떻게 보면 AI가 가속화를 시킨 거죠. 브레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로봇을 그동안 이제 로봇 공학 하시던 분들, 1세대 로봇 만드시는 분들은 지금도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하면 웃습니다. 30년 안에 안 된다고. 지금으로부터 30년도 안 돼요. 얼마 전 한 작년까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본인 그런 분들이. 근데 테슬라가 근데 옵티머스라든지 뭐 잘 해내고 있지 지금 않습니까? 예, 또 다른 회사도 있죠.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꽤 있어요. 그래서 옵티머스 그다음에 BMW 공장에 좀 투입된 회사가 피규어 0.2가 피규어 AI도 어제 예. 처음으로 납품했다. 거기 뭐 11월 달에 이미 납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BMW 공장에 투입이 돼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도 하고 있죠. 네. 현대차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공장 같이 이렇게 뭐 할 일이 딱 정해져 있는 구간에서 근데 로봇팔이라든지 이런 거 기계들이 하기 좀 애매한 사람이 그동안 그래서 했던 것들을 로봇이 대신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일단은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아마 테슬라 조만간에 테슬라에 있는 공장 직원들 다 잘리겠죠. 예. 근데 이제 대체될 겁니다. 높아지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 인건비를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지독히 짠돌입니다. 돈 주는 게 싫어서 로봇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진행이 되면 사실 로봇 산업은 아직은 기대감인데 옵티머스도 그러면 빨리 될 거냐? 빨라야 올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우리나라는 그럼 어디까지 와 있냐? 그들의 지금 AI 칩도 없죠 우리나라. 그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로봇만 만들면 뭐합니까? 뇌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AI 칩부터 좀 많이 사야 된다. 삼성전자가 이거 인수한 것도 중요한데 저는 AI 칩 한 개도 안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라. 예, 좀 사야 되지 않나? 예, 그런 부분들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러티브나 기대감, 그다음에 엄청난 버블로 더 올라갈 겁니다. 결론적으로 대표님이라면 로봇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지금은 하시겠습니까? 조금 조정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기대감으로 이게 내러티브까지 같이 얹혀져서 거품이 낀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30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러면 한 6조 정도. 야,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아마 예. 옥석을 가린다라는 얘기 좀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그럼 기술력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회사들은 그래도 기술력이 있으니까 투자를 계속 받은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보면 대기업. 그 안에서 그러면 결국엔 항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말씀을 맨날 매번 드렸던 이유가 네. 결국엔 삼성전자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력을 인증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대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어떤 방증으로 보신다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돈의 힘으로 사실 올라오는 거고 실적으로 보여주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적어도 5년에서 5년. 5, 6년 정도 지나야 되지 않을까? 유리기판보다 멀었네요. 멀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스타트는 했으니까. 한 전고체 배터리 정도 보면 될까요?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아직 멀었죠. 예. 알겠습니다. 가장 후발주자인 걸로. 휴머노이드만 보면 그렇고요. 협동 로봇 시장이 좀 좋아지면 좋은데 문제는 협동 로봇 시장도 작년에 최악이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으로 환학이 네. 뭐 최악의 실적을 낼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협동 로봇 시장도 지금 중국이 따라오고 있어서 이게 사실 쉽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삼성이 투자를 했고 네. 그러면 이제 SK도 더 할 거고 뭐 LG도 더 할 거고 이런 이제 기대감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데 대해서는 기업과 M&A를 하면서 앞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을 만한 기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꼽아주셨는데 말씀 중에 이건 거의 포커스가 지금 휴머노이드에 맞춰져 있는 거고 협동 로봇 쪽은 뭐 실체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체가 아니라 협동 로봇 시장은 실적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네. 이미 이제 우리가 그 산업용 로봇은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조업 국가 중에 로봇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뭐가 있나요? 협동 로봇 잘하는 기업. 여기도 최근에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가 제일 잘하죠. 네. 두산 우리나라- 로보틱스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 그럼 그쪽으로는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나오곤 있는데 문제는 워낙 미미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 1위 회사가 일본의 환학인데, 그리고 환학도 근데 중국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돈을 벌었는데 사실 중국 시장도 지금 중국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예, 일본 환학도 지금 무너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타이는 네. 협동 로봇 시장이 확 커져야지 사실은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한테는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 그거면 이제 수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자체적으로 먼저 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룹사에서 사주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휴머노이드랑 협동 로봇의 차이는 뭡니까? 어쩌면 좀 단순하게 보이는 뭐 이런 차이인가요? 휴머노이드는 사람 같은 로봇이고 예, 예. 협동 로봇은 이 팔. 팔만 이거 있어도 커피 제조해주고 치킨 제조해주고 그게 아. 협동 로봇입니다. 근데- 사람이랑 같이 일한다 이래서 협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휴머노이드는 워낙 비싸서 협동처럼 쓰기가 조금 무리가 있는 건가요? 그럼? 휴머노이드는 거의 억대고고 협동 로봇은 보통 4천만 원, 한 3천만 원 정도 가격대가 합니다. 대신 중국은 더 싸요. 그러니까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1년에 4천만 원을 1년짜리 쓸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은 반 가격에 한 6개월 정도 쓰겠죠. 이거 마치 반도체 같네요. AI 반도체 비슷하게 비싸고 배터리도 비슷하게 그렇게 그죠. 보겠죠. D램 쪽은 범용 쪽은 굉장히 싼. 근데 중국이 치고 들어오는 그런 그러면 상황. 가격 경쟁에서 이제 뒤지기 싫으면은 이제 빨리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빨리 기술력이 기술을, 올라와줘야 그쵸, 된다. 그쵸. 일본의 기술력 밀리고 수급적으로 중국한테 밀려버리게 되면 사실 그게 굉장히 향후의 제조 국가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네.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예, 다 꼈네요. 그래서 반도체도 껴있고. 지금 중소기업들 갖다 쓰고 있는 자동화할 때 쓰고 있는 협동 로봇은 대부분 다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산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머노이드를 보고 미래 성장성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협동 로봇 조금의 매출이 나오곤 있지만 그래도 캐시카우가 있는 기업. 이 공통점은 어쨌건 말씀해 주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앞서 우리 이화진 과장께서는 국산화에 대한 것들, 부품이나 센서, 뭐 감속기 이런 부분에 집중을 또 해보자라는 힌트 주셨었는데 그 부품 쪽도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SBB 테크도 있고 뭐 RS 오토메이션, 뭐 모션 제어하는 이제 업체들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올라간다기보다는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물론 결국에는 그 부품 감속기에 대한 이제 흐름도 계속 나올 수 있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같이 덩달아 가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사실 로봇이 다 뭐 아까 협동 크게 보면 아까 산업용 로봇도 있고 협동 로봇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서비스 로봇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커지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뭐 F&B 시장이 있고 우리가 뭐 수술용 로봇 시장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수술용 로봇 쪽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너무 간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인튜티브 이제 서지컬이라는 이제 흔히 다빈치 로봇이죠. 복강경 수술을 하는 업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예전에 2007년도가 한 10조 정도 해당했는데 지금 거의 한 150조 정도 시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그래요. 그만큼 이제 빠르게 어떻게 보면 국내 협동 로봇보다 수술용 로봇 쪽 시장이 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 여러 대학병원에서도 실제 그 로봇들이 쓰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고용도 있지만은 큐렉스라는 회사가 실제적으로 이제
해외 쪽에 시장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 물론 어제 덩달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문에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북미 쪽과 일본 시장이 본격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큐렉소가 전 세계적으로 5위, 그나마 5위 쪽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스트라이커나 뭐 여러 미국 기업에 대비해서 그나마 우리나라 회사가 5위 안에 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올해 한 연말쯤에 좀 본격적으로 FDA 인허가 그리고 일본 교사라 그룹과의 진출이 좀 앞두고 있는 만큼 내년에 좀 해외 본격적인 성장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로봇 산업이 같이 성장은 하겠지만은 큐렉소라는 기업을 조금씩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폭발력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큐렉소는 뭐 어떤 기업인데요? 그냥 정형외과 인공 관절 로봇입니다. 아, 의료용. 우리가 수술이 들어가기 전에 정형외과 수술이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뼈 검사를 합니다. 네. 뼈를 깎는 거죠. 뼈를 깎아줘서 이걸 세밀하게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로봇은 아니지만 로봇입니다. 뼈를 깎아주는 그 로봇이에요. 로봇이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해주는 거라서 오히려 사람이 그거 해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 부품 쪽이 아니라 역시나 로봇인데 네. 그 안에서 의료용 쪽으로 서비스용으로 예,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로봇주가 어제 굉장한 또 활약을 보여서 근데 뭔가 많이들 말씀은 하시는데 참 쉽지 않은 로봇 영역이에요. 우리가 막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힌트들 오늘 조금은 얻은 것 같아요. 이 부분 바탕으로 로봇 투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빠르게 수출 쪽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데이터 잘 나온 화장품, 전력, 반도체는 물론이고 어제 방산주도 앞으로 기대감을 받고 좀 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서 어느 쪽으로 추려볼까요, 대표님? 그래서 저는 뭐 전력도 좋고 방산도 뭐 반등 나올 구간인데 어제는 좀 과하게 반등 나온 것 같아요. 정부에서 뭐 좀 돈 좀 대준다고 하니까 네. 바로 이제 반등하던데 반도체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화장품이 좀 단기에는 가장 빠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요? 네, 좀 가볍고 그다음에 조정도 잘 받은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또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업황 전체가 좀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주구장창 뭐 실리콘2만 얘기해서 실리콘2 하면 이건희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실리콘2도 지난번에 제가 35,000원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그랬는데 35,000원 찍고 내려왔더라고요 어제. 근데 사실 여전히 지금도 보셔야 된다. 고환율 수혜주고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예전에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이슈로 많이 올라왔고 실적이 또 잘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최초로 업황 전체가 100억 달러 이상 수출한 업황이 됐죠. 그러니까 수출 증가 추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눈높이는 좀 낮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주가가 좀 과하게 올랐다가 다시 이제 숫자로 맞춰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인데 아주 다이내믹하게 2024년 상반기처럼 급등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하면서 약간 좀 삼양식품처럼 올라가는 지루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삼양식품 한번 고점 찍고 조정 바꿨다가 결국엔 고점 뚫어버렸죠. 맞아요. 예,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실리콘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원래 기초 화장품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 색조 화장품까지 같이 이제 얹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지역도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남아, 유럽,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미국, 일본이 중심이지만 사실은 지금 동남아 쪽이라든지 뭐 중국은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고 일부 기업들만 중국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리콘투가 싫으시면 뭐 그냥 한국 콜마 사시는 게 가장 깔끔하다. 예. 어제 보니까 화장품 안에서 미용기기 쪽도 괜찮던데 이것은 로봇의 영역으로 확장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뭔가 화장품 관련해서로 봐야 될까요? 뭐 제닉이라든지. 실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뭐 제닉도 뭐 어차피 근데 사실은 뭐 화장품 회사니까 이거 너무 이제 안 좋았다가 좀 좋아지니까 주가가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고. 너무 갑자기 급등해서.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은 조정 나오면 사야 되는 종목인 거고. 그래요.
예, 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처음 네. 들은 것처럼. 예. 그다음 실리콘2. 안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도 좋습니다. 좋은데 의료기기랑 미용기기랑 로봇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 의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기기니까. 네, 그래서 워낙 이제 영업이익률이 좋은 쪽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좀 편하다. 뭐 네. 실리콘투도 영업이익률이 워낙 좋고, 뭐 파마리서치도 마찬가지고, 클래시스도 마찬가지니까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보시면 좀 힘든데 대장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게 편합니다. 업종이 대표주들. 네. 그래도 어쨌든 업종 수출 안에서 추려주신 게 화장품이었고 전력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실리콘투는 1년 내내 진짜 말씀해 주시네요. 좋습니다. 이화준 과장님은 그 안에서 원픽 뭐 고르셨어요? 저는 반도체 골랐습니다. 이야, 좀 반도체에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네. 물론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쉽지 않죠. 뭐 레거시,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 이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반기까지 회복해 하는 게 쉽지도 않고 CXMT도 거의 디램 쪽 점유율이 거의 1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공급을 그렇게 이렇게 쏟아내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올해 디램 랜드 가격에 대한 전망치도 사실 뭐 상반기까지는 좀 안 좋다 보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파운드리 제가 볼 때 물론 다음 주 1월 8일 날 전년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은 3분기 때 1.4조 적자 났습니다. 파운드리만. 예. 그러면 과연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거의 점유율이 10% 아래까지 떨어졌죠. 삼성전자가. 근데 퀄컴이랑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던데. 뭐 작년에 이재용 회장님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영업을 했는데 확보 못했죠 아직까지. 물론 이제 퀄컴 뭐 얘기는 나오고 손에 떠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글쎄요. 물론 차라리 파운드리를 사업을 분사하는 게 오히려 낫지는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지금 8조 영업이익이 8조 밑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러면서 왜 반도체를 얘기를 해왔냐. 물론 이제 저는 분위기가 이게 전환시키려면 결국은 HBM4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3E 관련 뭐 엔비디아 물론 SK하이닉스의 거의 주도권 다 뺏겼고 이미 다 뺏긴 것도 맞는데 물론 이제 HBM4에서 승부를 예전부터 전영은 부회장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2분기, 3분기 우리가 가끔가다 그 컨퍼런스 콜에서 가끔 놓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HBM3 엔비디아 들어가야만 이제 집중을 했지 사실상 가장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항상 HBM4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내년 6월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물론 SK하이닉스도 만만치 않죠. 당연히 저는 SK하이닉스가 있다는 시장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건 좀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분위기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외국인 수급이 바뀌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짜리 말고 이틀 연속성을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에 대한 어느 정도 바닥설은 물론 우리가 항상 경기는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반도체는 OECD 경기 선행 지수에 대비해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 쪽에 반도체가 물론 지금 당장의 전반적인 지표는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선행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 수급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테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연초 연말에 다 반영이 됐고 하반기부터 괜찮아질 것들이 반영될 차례인데 그 기준은 외국인 수급으로 보자라는 힌트 주셨네요. 좋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 분들은 HBM4가 꿈에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도 진짜 안 되면 어떡해요, 정말. 뭐 경영까지 받는다는데 뭐 네? 경력금 200만 원 받는다는데 뭐 그 정도야 경력금. 뭐. 아유, 그럼 모쪼록 저희도 투자자 입장에서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 끝으로 우리 새벽에요. 테슬라 차량 인도량이 지금 180만 대를 미치지 못했다라는 악재가 나왔는데 어제도 2차 전지 센티 별로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또 찬물이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뭐 테슬라 그래도 저는 뭐 자체가 이제 그동안 인도량 자체가 분기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때가 30만 대 초반대였다면은 지금 거의 49만 대 가까이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 시장은 물론 일론 머스크는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에 많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게임 산업까지 포함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자율주행까지 왜 게임 산업을 하냐?
그만큼 이제 향후에 자율주행 FSD가 이 시장에 상용화가 되게 되면은 그런 게임 콘텐츠까지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히 패스 오브 엑자이 2를 게임하고 디아블로 게임까지 한다? 그렇게 시간이 한가지 않습니다. 머스크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머스크가 그림, 어떻게 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어제 테슬라가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 인도력이 저는 긴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이 시장을 얼마만큼 가격 경쟁력을 더 다른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첫 번째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작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재미난 인사이트를 오늘 많이 주신 두 분입니다. 다음번에 로봇이랑 자율주행 결국에 큰 그림 안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한번 두 분 모시고 한 2시간 정도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오늘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